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정지웅 서울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젊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입견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시의원 하시는 분들은 연세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너무 젊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이번 11대 서울시의회는 생각보다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도 사실은 이렇게 좀 젊고 새로운 그 기운들을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정지웅 의원을 모신 이유는 바로 최근에 있었던 그 교권 침해 사례와 네.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서 모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은 좀 추경 예산이 끝나고 지금이 원래 좀 여유가 있는 시즌인데 아, 다 의원님들도 네. 휴가를 가셔야 네, 근데 사실 뭐 홍수 피해도 있었고 이런 네. 사건 때문에 휴가도 지금 취소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희초도 한번 빈소에 갔다 오고 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저희 상임위도 한번 열려서 교육감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예. 현안에 대한 좀 질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중에서 막 되게 이렇게 이슈가 많이 몰리는 네. 그 상임위는 아니었던 걸로 과거에 뭐 예. 수능 문제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급식 문제라든지 그 특정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사실 아이 키우는 집이 아니면 교육 문제 또 관심이 좀 덜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관심 있으신 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집에 아이가 없으면 교육 문제는 또 관심이 없어요. 지나가고 네. 나면. 근데 최근에는 아마 전 국민들이 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지 않으실까. 네, 아무래도 또 서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권 침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그 전부터 뭐 교단에 누워서 뭐 휴대폰 충전을 맞아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 폭행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전국에 걸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좀 이번에 어떤 극단적인 상황 때문에 이게 또 언론 이슈가 크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보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 해가지고 다들 바쁘게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뾰족한 수를 찾기가 참 어려운데 최근에 그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예, 좀 예. 그 송혜교 씨가 어릴 때 이제 학창 예. 시절에 본인이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한테 천천히 아주 그 계획적으로 복수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복수하려고 자기를 괴롭혔던 박연진의 자녀가 있는 예. 반에 담임 선생님이 되는데 온라인에서 이런 글이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보면 복수를 해야 되는데 공문을 놓쳐서 네. 교감한테 혼나는 송혜교 씨, 복수를 해야 되는데 100대 교육과정 사는 송혜교 씨, 복수를 해야 되는데 업무에 치여서 하루가 다르게 늙는 송혜교 씨. 뭐 이런 문동훈 선생님이 네. 복수를 하려고 담임 선생님이 됐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저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네, 사실 뭐 교사라고 하시면 다들 그 수업 과목만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수업보다는 행정 업무가 너무 과중해져서 본인의 시간을 최근 애들이 간 이후에는 대부분의 자신의 교과를 좀 개발한다기보다는 밀린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생기부도 쓰고 또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으면서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그런 업무가 더 주되고 있다가 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는 문동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박연진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천천히 복수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초등학교가 저렇게까지 행정 업무가 많은지를 모르셨나 봐요. 아,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걸 알았으면 다른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학교로 가지 않고 그렇죠. 예. 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 네. 정지훈 시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이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학생의 보호자 등의 민원인이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학교 그렇죠. 교육 현장에서. 네. 그럼 문제 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지금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첫 네. 번째로는 온라인 민원 창구를 개설해서 네. 좀 급하지 않거나 조금 총각을 다투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넣으면은 그걸 이제 선생님 출근하셔서 보는 거죠. 또 예. 다른 방법으로는 또 담임교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지금 등하교 중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하면은 네. 지각하거나 뭐 결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급박하게 연락할 때는 좀 통신 장비를 지급.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뭐 듀얼 번호라 해서 휴대폰 하나에 번호 두 개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번호를 지금 쓰시는
선생님도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기가 퇴근 후에는 그걸 꺼놓고 출근을 다시 키시고 아니면 뭐 통신 장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예산적인 부분과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네. 조금 또 그거는 또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 말씀을 들어보고 예. 결정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런 적절한 통신 매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어.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아, 이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네. 조례안인데 저기 보시면 학교장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 온라인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예. 관리하도록. 예. 그러면 그 온라인 플랫폼은 학교 당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가 그렇죠. 각 되는 거네요. 학교별로 열릴 거고요. 또 네. 저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화가 한 번 오면은 2시간, 3시간씩 안 끊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으시겠죠? 근데 네. 그걸 학교 교원이 직접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퇴근하고 행정 업무를 이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한 분 때문에 그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일들도 해야 되는데 그게 못 하다 보니까 뭐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 저는 예. 온라인으로 그런 걸 한 번에 받으면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거 답변하고 답변 다시 오시면 재회신 해주고 예. 이런 부분이 맞지 않냐 아.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양쪽 다 냉각기를 가질 수 예. 있도록 비대면으로 예, 그렇죠. 예,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실제로 피해 교원들이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예. 싶어도 지금은 학교장의 재량하에 열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피해 교원은 선생님은 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선생님들과 달리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쵸.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게 네, 별로 그쵸. 좋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자 뭐 이런 일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죠.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회를 봐도 그렇죠. 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조례 안에 네. 절대 학폭 이런 교권 침해에 관련돼서 은폐 축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현장을 학교장이 인식하는 즉시 여러 가지에 대한 적절한 대처 네. 예를 들어 학교를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네. 진정시킨다든지 아니면 대체 인력을 바로 투입하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어떻게 폭행, 폭언 이런 좀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지 바로 네. 교육감에게 이거를 보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할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면 안 되고 예. 업무 평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예,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요. 예. 교권 침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이건 아직 계획인 계획인 거죠. 거죠. 예. 그럼 지금까지는 교권 피해 전담 변호사가 없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지원청에 변호사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이제 학폭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 네. 부분만 하시고 예를 들어 학부모나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네. 개인이 부담하고 대응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요? 예,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불합리하다. 예.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는 뭐 공적인 부분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좀 집행기관에서 이거를 보호해줘서 좀 우리가 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침해 사례도 꾸준하게 사례가 쌓이고 네. 변호사분도 그 이제 앞선 전례가 있어야지만 네. 여기 대응하기 좀 유의미하실 텐데 네.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고요. 변호사비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뭐 그렇게 한다기보단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 학부모와의 문제가 생겼을 네. 때는 뭐 지원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사실 고소고발건이 아니어도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담을 하고 법률적인 싶죠. 예. 뭐 그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도 현재까지는 뭐 오피셜하게 그렇게 있는 창구가 없어서 본인들이 뭐 아름아름 알아보거나 이런 예. 부분이 있어서 저는 되게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뭐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는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교원도 한 축인데 교원에 대한 전문 법률 지원단이 없다는 부분은 조금 보호가 필요하고 본청에 있는 법률 지원가 분들은 사실 교육청에 여러 가지 민사소송이라든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예. 분들을 위해 있는 거지 그 선생님들을- 선생 개개인에 대한 그런 법률 자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보통은 아이가 다칠까봐 소송이나 이렇게 법률적으로 하죠. 가는 걸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가 네. 참고 넘어가지 애하고 내가 그쵸. 가르친 학생하고 이제 법률적으로 부딪힌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현장을 다녀보면은
얼마나 아이들이 또 활기차요. 네, 그렇기 예쁘잖아요. 때문에 네. 또 그리고 순간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고 또 그런 거가 사회에 나갔을 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저는 공교육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사회성을 길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번에도 보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선생님들 아이들의 일어난 사건 때문에 본인들이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많이 참으세요. 근데 학부모에 대한 그렇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참을 필요는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 예. 하지만 너는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도 선이 있겠지만 근데 학부모에 대한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게 제 생각이었고요. 일례로 학교 현장에서도 50% 이상은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힘들다고 이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대 어른인 거죠. 아이를 그쵸. 대리하는 입장이 아니라 네. 학부모의 일종의 갑질 때문에 네. 일부 교원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이 네.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호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년간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네. 활동을 했으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쵸. 이번에 뭐 이 교권 침해 사례 모아놓은 기사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참 그 기사뿐만이 아니라 네. 학교에서 말 안 하시고 넘어간거나 본인이 참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예.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너무 참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음. 참다 보면은 한번 터지게 돼 있잖아요. 그럼 네. 정말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동 대처가 네. 정말 중요하다 네.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되게 놀랐던 게 뭐 사실 제가 어리긴 하지만 제가 예.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약간 과도기였어요. 두발 규제도 있고 많이 맞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무서워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폭력이 이렇게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는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담임쌤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다. 이게 본인이 학교 선생인지 학원 강사인지 헷갈린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어느 한 아이가 열심히 뭐 어떤 아이를 괴롭히거나 좀 은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학생 지도라고 할게요. 그 네. 지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폭행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 하거나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그걸 아동 학대라고 신고를 해버리면은 이제 그 선생님이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사받아야 되지, 또 네. 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학생 지도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그 아이만 그 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30명이 한 반에 있다 하면은 그 한 명의 물 흐리는 아이 때문에 그 나머지 29명의 아이는 그런 거를 보고 어떤 걸 배우겠어요. 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또 어떤 부분은 또 학부모들께서 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개인 번호를 알아내셔가지고 밤낮 없이 뭐 문자 보내고 전화 보내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항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알았냐라고 학부모가 항의할 말하면 수는 또 기분 나빠하실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이게 기름 붓는 일이 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심리적인 데미지가 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보상이나 치료도 여기에 담았거든요. 조례에. 근데 그런 부분을 해서 선생님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좀 멘탈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학부모들도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생활의 영역에는 침범을 하면 안 그렇죠.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선생님 뭐 어디에서 술을 드시던데 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시던데 아이들 보기 안 좋지 않냐 이런 뭐 민원도 들어온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너무 좀 과하잖아요. 사생활에 대한 뭐 침해잖아요. 애를 선생님들. 방학에만 놔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더라고요. 왜 지금 왜 우리 아이를 맡았는데 갑자기 임신을 해서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러 가냐고 애를 방학에 놔야 된다고. 육아휴직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 이게 진짜 뭐 한두 건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게 언론에 나오는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하면은 정말 많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 부모님들을 악마화할 필요는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쵸. 최근에 언론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교권 침해를 당한 사례를 계속 보도하다 보니까 모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우리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주변에 얘기 나눠보면 최근에 이렇게 심하게 선생님한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왜 그러냐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지, 아니 뭐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지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동 학대로 이제 학생들에게 나쁘게 하는 선생님도 극히 일부인 네.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하시는 분도 일부이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최근에 5년 6개월 동안 공립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1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특별히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교육당국의 집계가 나왔는데, 이유가 70명이 원인 불명이라고 하거든요. 왜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몰랐던 걸까? 물론 개인적인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하신 네. 분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학교의 시스템과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도 알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사실 정답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초등학교 교원과 중고의 교원이 어떤 점이 다를까 보면은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를 만나 보면은 사실 그렇게 그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세요. 다 성적에 대한, 그쵸. 그다음에 왜 우리 아이 수행 평가 점수가 이렇냐, 아니면 생기부가 이게 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거는 수치로 딱 나오잖아요. 수행 평가라든지 성적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마음을 다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막 학교에 와가지고 사회생활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또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점도 많고, 그리고 또 대부분이 담임의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잖아요. 네. 사실 중고 같은 경우에는 담임 교원을 안 맡으면은 행정적인 다른 부분도 있지만 수업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받을 일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이게 초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이제 학부모와의 소통. 근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보호자와의 소통. 당연한 거죠. 그런 게 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담임 교원이라는 게 사실 일이 정말 많거든요. 왜 급식 지도부터 시작해서 생기부 작성, 또 담임을 한다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직책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뭐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물며 학폭 담당 교원이라든지 행정적인 맡아야 될 직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 사건도 비슷하지만 사실 1학년과 6학년 담임 교원이 학부모들의 관심이 제일 많아요. 1학년은 이제 막 애들이 학교에 왔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고, 6학년은 이제 중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제일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도 저연차 예, 선생님이 선생님이셨잖아요. 어떻게 1학년 담임 교원을 2년 연속 맡았나.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조금 그나마 좀 업무가 덜한 뭐 3, 4학년 차에 예. 좀 담임 교원을 맡고 좀 숙련이 되시면 좀 1학년과 6학년을 맡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보면은 물어보면은 대부분 또 저연차 교사분들이 1학년을 많이 맡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조례로서 하기는 힘들지만 그 내부 안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좀 저연차 동료 선생님들을 지키자,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예. 본인들이 조금 힘들지만 보호해주는 그런 방안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다 완벽하게 보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더글거리의 문동은 예. 선생님도 아마 담임이었기 때문에 업무가 많아서 복수를 못했을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담임 선생님들의 업무가 상상 이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 봄에 의원님께서 담임교사 교육 연구 비용을 좀 추가로 지급을 해주자, 이렇게 예. 얘기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걸 하게 된 게, 사실 저는 기간제 교사분들이 담임을 맡는다는 거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 요구를 해봤어요. 근데 학교에서 왜 우리 아이 담임은 학부모들이 기간제 선생님 맡아서, 기간제 선생님이란 게 사실 뭐 다 같은 교원이시긴 하시지만 금방 떠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년 네. 하시고 떠나시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베테랑이신 뭐 교원분들이 맡는 걸 학부모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기간제 선생님들은 사실 어떤 수업 한 과목에 대해서 좀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빈 공간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메꾸시는 분인데,
학폭 담당 교원과 담임 교원은 정말 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번 해봤더니 27% 정도가 기간제 교원이 담임 선생님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개 중 하나가 이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봤더니 과거에는 한 15% 정도였는데 이게 급격하게 기간제 교원분들께서 담임 교원을 맡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럼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 있냐라고 했더니 뭐 연구평가 그 점수를 뭐 조금 더 준다? 다 준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안 맞을 것 같다. 이게 만약에 제가 뭐 정규 교원이면은 사실 제가 뭐 교감 선생님도 되고 장학사 장학관을 달 때 이게 도움이 되겠지만 네. 기간제 교원 분들이 볼 때 임용고시 볼 때 점수가 들어가 왜 시험이니까 되지 네. 않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그럼 수당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이 수당 자체도 20년 동안 뭐 2만 원 정도 오른. 그래서 뭐 엄청 오래 동결이고 뭐 예. 역사적으로 봐도 한 3번 정도밖에 그것도 막 2만 원 뭐 조금씩 오른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8년째 동결이고 20년간 2만 원 이상 됐고 뭐 지금 13만 13만 원이래요. 원이니까 담임 선생님 맡으시면. 예. 그러니까 이 돈 받고 안 하고 싶다. 근데 물론 선생님들이 돈을 벌려고 담임 교원을 맡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이걸 관심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예. 이 조례를 해도 그분들한테 담임 교원 맡는다고 50만 원, 100만 원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해봤자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겠지만 인상해주는 뭐 거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음. 담임 교원이 업무가 힘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네. 이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를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누군가는 알아줘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 이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보상이 합당하지 않다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알리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할 때 진짜 바빴어요. 네. 제가 아침에 교통봉사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하는 거 있어요. 뭐 이제 독서 선생님, 뭐 급식 지도, 예, 급식 그다음에 또 아이들 뭐 방과 후 지도 이런 네. 거를 엄마들이 하면 그 관리는 다 담임 선생님 몫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워킹맘이 있으면 시간 바꿔주는 것도 네, 선생님이 저 다 정리를 중요해요. 해줘야 되고 일이 많으신데 전혀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으로 다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좀 알아줘야 된다는 네. 취지에서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다라는 네. 말씀이고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네. 많아졌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부분인데 의원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뭐 사실 100% 동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되게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그렇죠. 폭행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촌지라는 문화도 네.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학생 인권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게 만들어져서 사회적 합의가 또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에는 뭐 폭행도 없고 두발 예. 규제도 없고 되게 자유로워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뭐 100% 이게 맞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여는 있다라는 게 사실은 얼마 전에 여론조사만 봐도 국민의 한 50% 이상은 이런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은 하시거든요. 근데 뭐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독소 조항이 있어서 어느 부분 관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인권이나 이런 아이들 폭행 같은 경우에 사실 헌법에 보장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이들 폭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문제는 법에서 정하는 아이들 인간에 대한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가 뭐 있다 없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실 없는 곳들도 많은데 네. 그 곳에서 똑같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 당시 조례가 없어도 같이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은 악법들이 사라지고 지금 똑같이 교권 추락이 일어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이것 때문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예, 없지만 여러 복합적인 예, 그 당시에는 그 만들어질 때 분위기가 있었다고 지금 예. 말씀을 하셨었는데 학생들의 인권과 좀 자율성을 더 많이 주자. 예. 저 학교 다닐 때는 교복 입는 게 당연하고 두발 규제가 당연하고 그렇죠. 네. 뭐 이거 주렁주렁 하고 학교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가두지는 말자라는 분위기에서 좀 맞아요. 풀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제한이 너무 많이 네. 생기니 그런 부분 조정을 좀 하자. 그렇죠.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계속 휴대폰을 본다든지. 그렇죠. 뭐, 그럼 이제 제재할 수는 있어야 네. 되니까. 최근에는 뭐 라면 먹방을 하는 사례까지 수업 시간에요? 강원도에서 최근에 라면 먹방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수업 시간에요? 최근에는 또 양천구에서 아예 선생님 폭행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였어요. 어느 정도 학생 지도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좀 아이들의 행복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저는 아이가 없지만 저희 뭐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반찬 투정 많이 하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반찬 투정해서 나는 뭐 야채 먹기 싫어 예. 하는데 아이들 군것질은 좋아하잖아요. 예. 그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골고루 먹게 하지 말고 초콜릿과 과자만 줄 것이냐. 결국에는 그건 아이는 그 순간에 행복할 수 있지만 결국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학생 지도는 분명히 필요한데 아이들의 너무 그 존중과 행복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좀 미래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 좀 조화롭게 이것이 예.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미국에서 네. 그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이제 문제 일으키면 한국으로 보낸다 그러는데요. 한국 학교로 보내줄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입시가 너무 치열하니까 너무 싫어요. 엉덩이를 떼지 못하고 아이들이 네. 공부하는 거가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서 한국의 학교 생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건 외국 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그렇죠. 네. 또 한편으로 들긴 하네요. 부모님들이 그건 해결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이 입시 지옥에서 그 인간성이 말살돼가는 상황까지 몰려가면서까지 공부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그냥 아주 방자하게 내버려 두지는 말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회에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담는 교육조례를 제의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이전에 있었던 것들과 뭐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사실은 학생 인권 조례만 있었고 교원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만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학교에는 구성원들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뭐 크게 보면은 뭐 교원분들, 학생분들, 학부모분들도 있고 사실은 행정 직원들도 있으시고 교직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이 조금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네. 또 각각의 관계마다 특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뭐 학부모와 교원의 관계, 뭐 교원과 행정직의 관계, 뭐 행정직과 학생의 관계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너무 다양한 걸 한 번에 담기도 힘들고 저는 규제가 조금 최소화돼야 된다. 어느 정도의 선만 우리가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면은 그 안에서 그 구성원들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존중이 이루어져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례적인 부분으로 제약을 많이 걸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교원과 학생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따로 또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합치게 되는 부분도 또 나중에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 최근에 교육부에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 사례가 생겼을 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학생들한테는 한 번 잘못한 것이 네. 영원히 좋은 글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학폭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기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학폭이 학교 폭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학폭법을 보면은 학생끼리의 다툼만 학폭이라 돼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 그런 네. 사건도 저는 학교 내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학폭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학교 생각하는데 안에서의 폭력이니까 선생님을 그쵸. 폭행한 것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뭐 말이라든지 물리적이라든지 저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은 학폭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 부분 학폭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연히 생기부에 기재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이어야 한다는데 그 네. 중대한에 대한 기준들이 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그러죠.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뭐 학교 지원청, 본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로 학폭위원회 같은 게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중대함을 결정하는 부분을 조금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서 이것도 뭐 쉽게 보면 진짜 학폭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아. 현재 뭐 법으로서는 어렵지만 네,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지 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좀 학부모께서나 학생이 뭐 부당하다 느끼면 당연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학폭도 그렇지만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본 중대함은 진짜 뭐 폭행이 있다는 무조건 저는 들어가야 된다 보고 또 네. 그 담임 교원도 그분의 의지도 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저는 아직 아이를 키우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학생이었던 적이 네, 있었으니까 최근에 이제 교권 침해 사례들과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면서 소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네. 되겠다. 그 말씀 끝으로 들을까요? 네, 예. 근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도로서 많이 만들어지고 보완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옳은 방향일까? 전 아니라 보거든요. 그 구성하는 구성원들끼리의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갖는 문화가 조성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제도를 할수록 저는 오히려 그런 좋은 문화를 만드는 데 방해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한 축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리고 그 교원분들도 본인이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을 정말 사회적으로 잘 키우기 위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학부모들도 사실 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한순간에는 되게 강하게 나가셨지만 후회하시는 부분들도 엄청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존중하는 문화가 생기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법이다. 정지웅 서울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